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10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생명권을 제한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니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생명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랑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이번에 침해 최소성의 관점에서 방법을 먼저 규제를 해보고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여부를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에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경제명령이니까 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를 부합한다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법률의 효력이 있는 걸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건을 갖췄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맞다. 4번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은 최소한 제한, 최대한 보장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은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근데 그 조치나 수단이 유일무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4번. 106번 다 위헌 판례들이긴 한데 혼인빙자 간음죄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죠. 간통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 그럼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도 위헌인데 목적은 정당하기 때문에 또 맞죠. 그래서 이 판례는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까지 적합한데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기낙태죄 조항도 위헌이긴 한데 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돼요. 근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본 교재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107번 금치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비교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필을 허용해 주는 것은 합헌이다. 이런 판례들 정리가 됐죠. 위배된다. 그 다음에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배가 되는 위헌 판례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해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 판례 맞죠? 답은 이미 2번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육군 3사관 학교는 이제 그 직업군인 장교분들이 이제 생성하는 것인데 약간 공적인 성격이 섞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기본권을 다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고 법률 원칙이랑 과잉금지 원칙 등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키긴 해야 된다 맞죠? 108번 헌법 제29조 2항인데 이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에요. 행정법에서도 배웠죠. 요거는 헌법이 직접 군인, 군무원, 경찰 이런 분들한테 국가배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이다. 맞고. 그다음 2번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더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용자도 형벌을 받고 있지만 기본권은 가질 수 있다. 기본권을 3번 지문 제한하는 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하위 규범을 입법할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틀렸어요.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대신 바람직한 것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고시랑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틀렸고 4번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했을 때 형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제한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재산권인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정을 한 거야. 이게 가상화폐야. 근데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은 재산권으로 인정했어. 근데
국령 코인은 재산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가상화폐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로서 재산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국령 코인은 그마저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요걸 국가가 금지하더라도 국령 코인을 금지하더라도 재산권이 제한 조치 안 된다. 뭐 이런 질문을 읽으면 되겠죠. 다음 109번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맞고 이거를 그냥 계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계엄에 경비계엄도 있으니까. 자격제도 이런 것들은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것도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뭐 경찰학에서도 많이 배울 텐데 법률유보 원칙이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면 좋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위임에서 기본권을 위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5조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지키면 위임 입법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수단의 적성성, 필의 조절성, 법익 균형성 맞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든 지문이 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1번 37조 2항에서 필요한 경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방법상 한 개 다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의 정당성이죠.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수단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해야 된다. 침해 최소성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 법익의 균형성 이게 목주 해법 목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3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상한 수단의 선택은 피해야 된다. 맞죠? 다음에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위배가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지만 그게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대요. 그러면 서로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문이죠.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준강도죄죠. 합헌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기본권에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형성법률인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이런 입법 재량의 일탈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그 민사법규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조금 재판법규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법률이더라도 형사법규가 민사법규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된다 이런 지문이 됩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 다음에 처분적 법률인데 4가지가 있죠. 이거 처분적 법률이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후보 특별검사 사건 처분적 법률 맞죠? 요거는 처분적 법률이 아니죠. 연합뉴스사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지정 이거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죠. 이거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죠.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교재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특별검사 사건이랑 그 다음에 그 연합뉴스 사건이랑 5.18 특별법 12.12 내란 사태 일으킨 사람들 공소시효 특별하게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5.18 특별법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그 세무대학교를 폐지하는 법률이 있어요. 폐지 법률 이거는 여러분들 본교조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113번 문제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